됐다. 오늘은 연력하다 이 법칙 봐서 뭐해? 어차피 야 이거 아무도 안 봐. 대부분 뭐야? 그냥 우리 애들만 보고 중학생들하고 그 뭐야 우리 저쪽에 바산 애들 막 또 댓글을 또 많이 올렸더라고. 뭐야 뭐 파이팅인가 뭐 이거 올리고 구독자가 6명 중에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거 보질 않았거든 사실. 구독자가 또 뭐고 이거 보질 않았는데 숫자가 바뀌면 보게 되잖아 사람이. 5명이 된 거야. 내 전체 구독자의 6분의 1이 날아간 거야. 그러고 누구야? 이 생각이 그래서 수업을 하고 다시 6명 그 여학생 한 명이 다시 하고 6명이 됐거든. 아이씨 누구냐? 니네 중에 하나지. 니네 구독했어 안 했어? 애초에 안 저는 저도 안 했는데. 이씨 구독과 좋아요 즐겨찾기는 필수 아니야? 맞나? 하여튼 자 오늘은 연력화 1법칙 같은 경우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거해서 같이 되는 건데 오늘의 연력화 2법칙 같은 경우에는 연력화 2법칙을 배우기 이전에 우리가 연력학이라는 건 뭐야? 열 에너지를 통해서 열기관에 열을 줘서 운동 에너지를 전환을 해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자동차를 돌리거나 그지? 엔진을 돌리는 데 사용하지. 자 일단 이게 연력화 2법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돼. 뭐를 알아야 되냐? 가역가 이거 이제 아래다가 써야 되겠어. 이게 좀 이게 비쳐갖고 잘 안 보이잖아. 이거 보면 영상 그런 사람 없어요. 뒤질래? 아 박주현 봤잖아요. 야 영상은 안 봤다고? 야 잠깐만 되게 웃기다. 고등학교 2학년은 너희 지금 물리학을 이렇게 3명 듣는데 조회수 40회가 넘어가는데 영상은 니네가 안 보면 너는 봤어요. 몇 번 봤어? 한 번. 너는? 저 한 번 봤는데. 그럼 도대체 40회는 누가 보는 거야? 야! 아니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니까 된 거 아닌가? 이씨 누가 왔다 갔다 해? 누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니야 결국은. 보다가 끄다가.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누구냐고. 이 세 놈 중에 세 놈이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이 봤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미친놈 미안. 어떤 누가 어차피 뭐 알고리즘이 떠갖고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물론 우리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처음 딱 그거 니네 봤냐? 연력화 1법칙? 영상? 봤어요. 그 처음에 썸네일이 이러고 있어. 근데 그거 알아? 내가 막 이렇게 해갖고 그 부피가 커지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게 썸네일이 된 거야. 그 썸네일 보니까 이게 뭐야? 교주야 교주. 네 이러고 있어. 애들이 웃어. 야 교주 같지 않냐? 진짜 이러고 있어. 어쨌든 자 가역과 비가역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가역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거꾸로지 거꾸로 돌아가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걸 가역이라고 해요. 오케이? 비가역 같은 경우는 안일비지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 그래서 가역이라는 거는 거꾸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게 가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가역의 일상생활에 우리 지금 대부분의 일상생활에는 가역은 거의 존재하지가 않아. 무슨 얘기냐? 대표적인 예로 진자운동 있지? 진자운동. 자, 처음에 이 상태에서 갔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오지. 맞아? 이 성질을 가역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성질을 가역이라고 해. 근데 사실 진자운동이 일상생활에서 계속 진자가 왔다 갔다 해도 얘가 다시 완벽하게 다시 거꾸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니? 돌아갈 수 없어. 왜? 공개 저항. 공개 마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 멈춰지게 되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아? 우리가 가역이라고 하면 우리 일상생활의 가역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있을까?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용수철? 그치 뭐 용수철. 용수철이라고 하면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뭔가에 힘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치? 그래서 가역은 거꾸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비가역이 대부분 더 많지. 비가역이 사실 비가역이라는 거.
자, 그래서 비가역이라는 건 뭐야? 거꾸로 돌아가는 성질이 불가능한 걸 비가역이라고 하지. 맞아? 야, 여기 부분은 어려운 거 없어. 이 법칙은. 성질이 불가능한 거. 그지? 자,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책에서 비가역 과정의 책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 뭐냐? 자, 아이씨, 책 얘기하면 안 돼. 책 얘기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뭐가 있냐면 잉크. 자, 우리가 책 얘기하면 안 돼. 알지? 자, 우리가 물에다가 잉크방울을 뚝 떨어뜨려놔. 자, 그러면 원래 상태는 잉크에 방울이야. 동그랗게 맺혀져 있는 방울이라고. 방울을 툭 떨어뜨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 쫙 퍼져나가지. 맞아? 자, 퍼져나가. 자, 이 퍼져나가는데 중요한 건 뭐다? 퍼져나간 걸 다시 거꾸로 원상태로 돌아가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비가역 과정. 이게 비가역 과정이야. 맞아? 우리가 원상태로 다시 바꿀 수가 없다고. 자, 여기에서 쉽게 또 얘기할 수가 있어. 자, 트름을 한단 말이야. 내가 모아갖고 원기옥처럼 모은 다음에 트름을 그렇게 냄새가 이빨 퍼져나간단 말이야. 자, 그 냄새를 다시 니 다 쳐먹어. 막 이렇게 해서 다시 집어넣을 수 없잖아. 그치? 그 퍼져나간 걸 다시 원상태로 바꿀 수 있어? 없다고. 자, 이게 비가역 과정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너희들 방울 뻥 꼈어. 방울 다시 엉덩이에 집어넣어. 못 집어넣는다고. 퍼져나간 거. 이게 비가역 과정이야. 이게 비가역 과정이고, 자,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연력과 영법칙에서는 나왔듯이 어떻게 했냐? 자, 고온과 저온이 같이 고온과 저온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형태가 일어나? 자, 두 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중온이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열 에너지가 이동하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렇게 돼서 나중에는 둘 다 섞여서 다 중온이 돼버려. 맞아? 야, 이것도 비가역 과정 아니야? 다시 원상태로 중온이 고온으로 가고 저온으로 갈 수 있어? 없어. 절대 갈 수 없다고. 선생님 갈 수 있는데요? 어떻게? 반을 가져간 다음에 거기에 물을 끓이고 하나는 냉동실에 넣어요. 그래서 고온의 저온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 과정 자체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런 거고. 쌤, 만약에요. 막 물을 만약에 만들 수 있잖아요. 물을 만들 수 있다? 아니 물이 H2O니까 이렇게 해서 물을 만약에 만들어요. 그 다음에 막 전기분해를 해서 다시 원래대로. 그거는 봐봐. 그 얘기 잘했어. 자, 잘 봐. 우리 물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갖고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물이 만들어졌어. 자, 원래 본질은 가역 과정이라고 하면 처음에 우리가 수소와 산소가 먼저 이루어진 거고 나중에 둘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면 전기 분해로 해서 수소와 산소로 나눌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이거는 뭐야?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잖아.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투과시키는 거 아니야? 맞아? 우리가 에너지를 만약에 그 전기 분해를 하는 전기를 집어넣어서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 분해를 하잖아. 근데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집어넣지 않고 외부에서 힘을 가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냅뒀을 때 가역 과정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안 일어난다.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우리가 뭐냐면 고온과 저온이 있었을 때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게 된다고. 맞아? 그럼으로써 어떻게 돼? 고온에서는 열 에너지를 저온한테 주고 고온은 그럼 열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고 저온은 높아지게 되니까 중간 지점으로 오게 되겠지. 맞아? 그래서 열이 평형을 이룬다. 연력학 영법칙에 적용이 될 거 아니야. 그지? 맞아? 그러면 가역 과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 저온에서 사실 고온으로 에너지를 줘야 되는 게 맞아. 가역 과정이 되려면. 그럼 봐봐. 저온에서 에너지를 고온한테 주게 되면 고온은 더 뜨거워지게 되겠고 예를 들어 그런 일은 없지만 맞아? 저온에서 고온한테 열 에너지 주면 고온은 더 뜨거워지겠고 저온은 더 차갑게 되겠지. 근데 현실상 맞지가 않지. 그렇다는 건 뭐야? 고온의 에너지가 저온으로 가지. 자, 방향이 어떻게 돼 있니? 에너지가 한 방향이지. 역방향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 맞지? 맞아?
모든 것들이 다 이러잖아 일상생활에서. 야 잉크를 떨어뜨렸어. 잉크를 떨어뜨렸어. 압축된 밀도를 가지고 있는 잉크가 물에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쫙 퍼져나가잖아. 맞아? 이 퍼져나갔을 때에서 반대로 다시 잉크 쪽으로 올 수가 없는 거잖아. 방향은 에너지의 방향은 어때 지금? 계속 한 방향밖에 없지. 모든 일상생활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한 방향으로만 존재해. 순방향으로만. 오케이? 오케이?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연료탑 제2법칙이라고 해. 오케이? 이해돼? 네. 자,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너희가 롤을 하니까 우리 롤 하면은 딱 이제 하이머딩 거 나오잖아. 하이머딩 거. 하이머딩 거 나오면 어떻게 돼? 뭐라 하잖아. 하이머딩가는 거의 뭐 연력학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 야 하이머딩거에 또 얘기가 뭐가 있지? 좀 골라 픽을 좀 해봐. 하이머딩거 픽하면 욕먹냐? 저 하딩 4만 점이에요. 아니 그 4만 점이에요. 그럼 뭐야? 많이 했다는 거야? 하딩 쓰레기예요. 네. 너무 약해요. 야 하이머딩거가 왜 쓰레기야? 개사기야. 개석이야. 야 바론도 트라이가 그냥 중간에 내버리고. 그지? 2대1도 막 잡아요. 그치. 그 용도 먹고 용도 혼자 먹을 수 있지. 용도 먹고 욕도 먹고 다 먹잖아. 그치? 할머니인 거 과학자인데. 자 연력학자 이거지. 거기서 처음에 원래 사실 하이머딩거가 그 뭐야 이런 얘기 하지 말자. 그냥 계속 쓸데없는 얘기만 들어가니까. 자 연력학자 이 법칙은 뭐냐면 연력학자 이 법칙은 다른 말로 뭐라 에너지 흐름에 방향성이 있다라는 얘기야. 에너지 흐름에 방향성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 우리가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 에너지가 가듯이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열 에너지가 갈 수가 없잖아. 맞지? 그 에너지의 흐름에는 항상 방향성이 존재하지.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 잉크가 물에 퍼져나가는 듯이 물에 퍼져나간 게 다시 잉크 쪽으로 가진 않잖아. 에너지의 흐름은 항상 방향성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연력학자 이 법칙이야. 뭐 어려운 게 없어 사실. 당연한 얘기야. 그치? 자 이거를 하이머딩을 내가 왜 얘기했냐면 자 이거를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지. 어떻게 얘기하냐?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고 한다. 자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엔트로피 자체는 우리나라 말로 무질서도라고 얘기해. 무질서한 정도. 무질서도라고 하는데 자 무질서도가 뭘까? 질 수 없다고. 그렇지. 질서가 없어지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에너지의 흐름이 방향성이 있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자 내가 선생님 학교 때 그게 있었어. 졸거나 이러면은 기억에는 어느 선생님인지 기억 안 나는데 뒤로 나가 있어 서 있어 이렇게 해. 오케이? 딱 서 있어. 그리고 우리는 뒤에 사물함이 있었거든. 그 개인 사물함들 있지. 네. 개인 사물함이 있었어. 그럼 개인 사물함 있는데 이렇게 서 있잖아. 이게 피곤하니까 서 있잖아. 처음에는 이렇게 서 있지. 맞아? 근데 점점 어떻게 돼? 기대. 그치? 기대게 되지. 기대가 맞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 기대라고 되게 힘들지. 안 주면 욕먹지. 이러고 있지. 그럼 맞지? 이러고 있다가 이건 좀 약간 싸가지 없어 보이니까 어떻게 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뭐야? 야 처음에는 내가 질서장애나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서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서 있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 맞아? 너무 힘들잖아. 그래갖고 어떻게 돼? 에너지가 점점 질서가 무질서하게 되지 막 힘들어지고 막 그러면 또 혼나면 또 이렇게 하고 그지? 이게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야. 뭐냐면 우리가 에너지 자체는 처음에 고에너지에서 저에너지 쪽으로 간단 말이야. 맞아? 이게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인데 고에너지 같은 경우에 내가 딱 서 있을 때지. 자 근데 고에너지 이렇게 서 있는다고 해서 내가 이럴 때는 안정이 불안정이 너무 힘들지. 자 이건 뭐야? 불안정한 상태야. 고에너지에서 불안정한 상태고 내 불안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나는 아예 안정화되고 싶지. 그럼 어떻게 돼 점점? 이게 안정화되지. 최선은 사실 누워있는 게 최고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안정해지게끔
안정해질 때까지 우리가 에너지가 흘러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게 무질서도 증가 법칙이고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잉크를 떨어뜨린다. 잉크 자체가 이렇게 방울이 이렇게 있는데 물에다가 떨어뜨리는 순간 그 방울 하나에 응축되어 있는 이 상태는 되게 매우 불안정한 상태야. 근데 물에 넣었을 때 에너지가 어떻게 쫙 퍼져나가지. 얘네들은 퍼져나가는 자체가 너무 좋다는 거야. 안정화가 된다는 상태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제일 여력한 제 법칙이야. 다른 거 없어. 고에너지에서 저에너지로 가는 거. 고온의 열에서 저온의 열로 가는 거. 열에너지가 가는 거. 방향의 흐름이. 그지? 자, 그러면 다시 안정해서 불안정하게 하려면, 자, 내가 선생님, 자, 이렇게 해서 딱 해갖고 서 있어. 아, 씨, 너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뒤에서 서 있으라고 했어. 근데 뒤에 사물함이 있어. 살짝 기댔지. 안 기댔죠. 진짜로 실질적으로 이런 적도 있어. 혼나, 되게. 이 기대도 혼나. 야, 너 뒤에 나가서 기대라고 서 있으라고, 기대서 서 있으라고 그렇게 서 있는 거야? 이렇게 막 뭐라 한다고. 그래서 안 기댄 척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는 적도 많고. 기대는 게 편하니까, 사실. 그래서 이렇게 서 있다가, 근데 사실 막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혼나지. 야, 너 똑바로 안 서 있어! 그럼 다시 이렇게 오지. 맞아? 야, 사실 저에너지에서 고에너지 안정된 데에서 불안정까지 가려면은 그냥은 못 가. 무슨 얘기하면 뭔가 에너지를 집어넣어줘야 다시 고에너지로 가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선생님이 야! 라고 얘기해. 자, 나는 이렇게 있다가 다시 가는 게 힘들잖아, 사실. 근데 내가 에너지를 집어넣어주지. 맞아? 맞아? 자, 잉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잉크도 물에 퍼뜨리고 그걸 다시 원점으로 가역 과정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중간에 에너지를 집어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줘야 되고 안 집어넣게 되면 그냥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 그냥 그대로 존재한다. 계속 그렇게 간다. 그게 자연의 이치야, 자연의 섭리고. 이해돼? 오케이. 여기가 따라왔어.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열 자체, 이게 열역학자의 이 법칙이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고온의 열에서 저온의 열로 항상 일정한 에너지의 흐름이 방향성이 있다고 그랬지. 항상 똑같은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가지. 그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자연의 섭리, 자연의 이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해? 열기관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잖아. 맞아? 맞아? 열을 통해서 고온에 있는 열을 통해서 저온으로 이동을 할 때 그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걸 뺏어서 열기관을 통해 엔진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하게끔 만들잖아.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열기관이지. 맞니? 맞니? 근데 이 일을 시키는 거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갔을 때 그거를 빼서 일을 시키게 함으로써 그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계로 만들고 기계공학에서 많이 그걸 만들잖아. 맞아? 그렇게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게 우리가 수치적으로 얼마만큼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었어. 수치로 표현한다. 이거는 우리가 통합과학 때 배웠어. 그걸 뭐라고 하냐? 수치로 표현한 거. 얼만큼의 일을 하느냐? 열이 얼만큼의 일을 하느냐? 그래서 열, 도, 율. 기억나? 네. 그 자동차 나왔던 거. 지금 4월이냐? 4월이지. 한 10월쯤에 하지 않았나? 한 6개월 됐나? 그쯤 한 거 같아요. 그쯤 했지. 자동차 엔진 통해서 하는 거. 열흘 기억나? 기억 안 나는데. 안 나는데. 야! 열흘. 자, 고열원에서 근데 이거 하다 말았어요. 아니 개소리 하지 마. 진짜인데. 안 했다고? 하다가 막았어요. 왜? 그 시험 범위 아니라고. 여기 시험 범위 아니었다고? 네. 아, 그럼 물리학에서 어차피 나오니까는 시험 범위에서 제꼈나 보다. 어쨌든 뭐 상관. 뭐 안 해서는 상관없어. 아니 까먹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다시 여기서 배우면 되니까. 자, 우리가 고열원에서 그러니까 열이 높은 곳에선 낮은 곳으로 간다고. 왜?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맞아? 낮은 곳으로 가는데 여기 중간에다가 열기관을 집어넣고. 오케이?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간다라는 거야, 열이. 맞아?
에너지는 항상 하나의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가는데 중간에 열기관을 집어넣어서 그 열기관으로 뭐래? 일을 하게끔 하잖아. 이게 대표적인 거 우리 엔진, 자동차 엔진. 자동차 엔진에서 열을 집어넣고 엔진의 피스톤 운동을 통해 갖고 바퀴를 굴리게 하는 거. 맞아? 예. 맞아? 자, 그러면 고열원에서 열기관에서 일을 하게끔 만드는데 근데 고열원에서 그 열이 저열원으로 갔을 때 그 열을 100%다 일로 할 수 있을까? 아니요. 100% 일을 할 수 있을까? 100% 일 못해. 100% 일 못해. 맞잖아.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 밥 먹어. 어? 밥 먹고 너네 이제 막 뭐 축구하러 가. 축구하러 가서 축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밥 먹은 그 에너지 있잖아. 그 에너지를 네 축구하는데 100%다 사용해? 아니요. 아니야. 뛰다가 땀도 날 수 있고 땀은 뭐야? 내가 에너지 축구를 다 사용한 게 아니잖아. 땀도 당연히 에너지로 빠져나온 거 아니야. 맞지? 네. 그리고 뛰고 있다가 갑자기 똥이 매려워서 똥 싸러 가. 근데 먹었던 걸 똥을 싸는 거잖아. 100%다 했어? 안 했어. 우리는 절대적으로 모든 에너지가 다 100% 일을 할 수가 없어. 그 이유는 왜?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돼? 그래서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갈 때 그 열을 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효율, 일을 할 수 있는 그 효율을 얘기하는데 그 효율을 우리가 E라고 얘기해. E. 오케이? 그럼 에너지 E는 자, 고열원 공급되는 고열원이 아닐 텐데. 고열원이 아니라 여기서는 공급되는 열이라고 얘기하지. 자, 이가 고열원은 공급되는 열이지. 맞아? 자, 공급되는 열에서 공급열 우리가 Q라고 하지. Q 기억나잖아. Q 공급되는 열이야지. Q 아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연력 일곱 중에서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Q는 Q는 U 더하기 W. 델타 U 델타 U 더하기 W. 델타 U는 뭐야? 내부 에너지. 그렇지. 그래서 Q 열에너지. 공급되는 열에너지. 자, 공급되는 열에너지. 고열원에서 공급되는 열에너지를 100%다 주는 게 아니라고. 100%다 일할 수 없다고. 그럼 저열원으로 빠진단 말이야. 분명 빠진단 말이야.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에서 엔진 막 돌릴 때 자동차 움직이고 자동차 앞에서 내가 손 가까이 대봐. 엔진 뜨겁잖아. 엔진이 뜨겁다는 건 뭐야? 그 엔진 안에서 열이 빠져나온 거 아니야. 그 빠져나온 거 다 저열원 바깥으로 빠져나온 거 아니야? 그럼 100% 일 안 했네. 맞지? 그 효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공급열 에너지에서 1 하는 게 열 효율이겠지. 맞아? 맞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얘를 바꿨을 수도 있어. 어떻게 바꿨을까? 공급열 에너지에서 분해. 잘 봐. 공급열 에너지 분해 1은 자 고열원에서 저열원을 뺀 값이 1일까 아닐까? 맞지? 여기에서 공급되는 에너지 이거 방출 에너지란 말이야.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방출 에너지. 그럼 여기서 여기 빼면 공급되는 에너지에서 방출 에너지 빼면 나머지 1한 거 아니야? 그러면 요게 1, 여기 W1을 바꿨을 수도 있지. 어떻게? 공급 에너지 빼기 방출, 저열원으로 방출된 에너지를 빼면 또 효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쪽 있어요? 네. 이해해서. 야 이거 안 어려워. 이제 됐어?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또 바꿨을 수 있어. 어떻게 바꿨을 수 있어? 자, 공급분의 공급이야. 그럼 약분하면 뭐야? 1. 숫자 1이지. 맞아? 1 빼기 공급 열에너지 분해 방출 열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 맞아? 맞아.
그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렇다라는 거는 봐봐. 1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1은 뭐야? 100%라는 거지. 맞아? 우리가 숫자 1을 퍼센트로 비교하자면은 1은 1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100%잖아. 맞아? 그거 빼기 공급 열 에너지 분의 방출 열 에너지야. 맞아? 그럼 여기에서 방출 열 에너지 이쪽으로 저열원으로 빠져나가는 방출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열 효율은 어떨까? 뭐야? 방출은 공급되는 열 에너지가 있어. 거기에서 저열원 쪽으로 빠져나가는 방출 에너지가 되게 많아. 그러면 열 효율은 어떨까? 높을까? 없어요. 맞지? 왜? 얘가 커질수록 분자가 커질수록 우리가 숫자 값이 작아지잖아. 이해돼? 네. 그 얘기는 뭐야? 바깥으로 엔진에서 바깥으로 열이 많이 빠져나갈수록 1을 덜 한다는 거지. 좀 약간 노후된 것들, 열기관에서 노후된 것들이 대부분 그러지. 막 소리 많이 나고, 그치? 대표적으로 소리 많이 나잖아. 막 엔진 소리 많이 나고. 그건 뭐야? 좀 노후가 되니까 엔진 소리 에너지로 빠져나가지. 1을 더 많이 못하는 거야. 효율이 낮아지는 거야. 이해돼? 람보르기니 같은 거는요? 람보르기니 봐봐. 야, 그 뭐야? 돈 버리는 차잖아. 왜? 소리 에너지로 다 빠져. 그 물론 연료율은 진짜 제로야. 진짜 제로 가까워. 소리 에너지로 다 빠져나가지. 그러니까 속도가 겁나 빠르지. 연비가 너무 낮지. 연비라는 게 열효율이지. 오케이. 실질적으로 자동차의 열효율은 20%밖에 안 돼. 20%라는 거 뭐야? 나머지 80%가 빠져나가. 나머지 80% 빠져나가고 그 20%로 일을 하는 거야. 전기차는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열효율이 훨씬 더 높긴 하지, 사실상. 그래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소리 에너지가 안 빠져나가니까 그만큼 다 일로 하겠지. 그치? 소리가 안 날수록 열효율도 또 올라가지. 요즘 나오는 차들은 거의 다 소리가 안 나요. 그 전기차나 뭐 이런 거. 전기차 소리 안 나.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 맞아요. 뭐가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결국에 봐봐. 이 1 마이너스 공급 에너지분의 방출 에너지는 얘는 결국엔 1보다 무조건 작아야겠네. 열효율은. 맞아? 네. 그러면 결국에 열 효율 같은 경우에는 얘는 무조건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지. 왜? 그 이유는 뭘까? 방출 에너지가 없을 수가 없잖아. 0이 될 수가 없잖아. 선생님 왜요? 자, 열역학 위법치 에너지의 흐름의 방향성. 무조건 저열원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 더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밥을 먹었는데 무조건 100%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무조건 100% 일을 할 수가 없잖아. 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열효율은 절대 1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퍼센트로 얘기하면 100%가 될 수가 없다고. 오케이?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열역학 이법칙에서 에너지의 흐름 방향성은 열효율은 무조건 절대 1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고열원에 나오는 공급 에너지야. 아이씨, 그냥 방출. 자, 방출 에너지에서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 또 마지막 저거를 도출할 수 있어. 어떻게 도출하냐? 자, 공급되는 열 에너지는 결국에 방출되는 열 에너지 더하기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공급되는 열 에너지 맞아요. 얘랑 더하면 결국에 이게 아니야? 전체? 네. 맞지? 예. 맞잖아. 이것까지도 도출할 수 있지. 이해돼? 이게 우리가 저기 때 배웠던 거야. 통합학 때 배웠던 거. 오케이? 네.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 결국엔 뭐야? 방출되는 에너지를 좀 최소화시키면 열효율이 높아지는 거 아니야. 물론 최소화를 시키는 연구 방법은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방출되는 열 에너지를 0으로 만들 수는 없어. 절대 만들 수 없어. 그치? 엔트로피 증가 법칙 때문에 절대 만들 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거를 최대한 최소화시키려고, 방출 열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려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지. 그거를 연구해서 만든 기관이 있어. 그게 무슨 기관이냐? 이거 요즘 줄게. 그게 무슨 기관이냐? 카르노 기관이라는 게 있어.
자, 카르노 기간이라는 게 뭐냐면 카르노는 과학자. 자, 프랑스 물리학자거든. 프랑스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도 이제 그 엔트로피 이법칙에 거의 그냥 거의 같은 얘기지. 이 카르노 기간은 뭐냐면 최소화시키는 거야. 방출 에너지를 최소화시켜서 열 효율을 극대화시키려고 만든 기관이야. 카르노 기간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카르노 기간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 어떻게 나오냐? -1 고온분의 저온을 얘기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잘 봐. 자, 고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온과 저온의 차이, 그러니까 그 물질의 고온과 저온의 차이를 보는 거야, 차이를. 쉽게 얘기하면. 그럼 봐봐. 고온이 그러니까 엄청 뜨겁고, 그리고 저온 엄청 차갑게 만들어. 그러면 얘는 뭐에 가깝냐, 숫자가? 0에 가까워지지. 맞아? 맞잖아. 엄청 뜨거운 곳, 되게 뜨거운 곳에 뜨거운 곳과 되게 차가운 곳이 이렇게 공존해. 그러면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이 공존하기 때문에 고온은 분모지. 그럼 얘가 높아지지. 저온은 낮아지지. 그럼 얘 숫자는 어떻게 되냐? 작아지네. 되게 작아지지. 그치? 그걸 빼면은 거의 1에 가까워지긴 하지. 이게 카르노 기간이야. 그래서 카르노 기간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지금도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거 있어. 컴퓨터에 돌아가는 거 있지, 팬. 컴퓨터에 팬 돌아가잖아. 그건 뭐야? 식혀주는 거야. 저온으로 바꿔주는 거야. 오케이? 차 앞에 저거 있어. 그 뭐야? 냉각수. 그리고 돌아가는 팬이 있어. 그거는 뭐야? 엔진을 식혀주는 거야. 엔진을 식혀줌으로써 저온으로 낮춰주는 거지. 그러면 열효율이 높아지잖아.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갑자기 생각나네. 그 뭐지? 잠깐만. 스털링 엔진 맞아. 스털링 엔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스털링 엔진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있어. 이 피스톤 그냥 대충 봐. 피스톤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거든. 여기에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어. 여기 안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뜨거운 물을 집어넣어. 그럼 뜨거운 물을 집어넣어주면 얘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 여기서 얘가. 그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니까 얘가 돌게 되겠지. 이게 스털링 엔진 기관이거든. 근데 얘는 우리가 저 연력 활용 법칙에서는 불을 붙였잖아. 씻는 데다가 불을 붙여서 외부 열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걸로 돌아갔잖아. 피스톤 왔다 갔다 시키잖아. 얘는 안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는 거야. 오케이? 뜨거운 물을 넣으면 고온의 열 에너지가 저온의 열 에너지로 가게 되지. 그 열 에너지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봐봐. 얘를 지금 여기 강의실에서 냅둔 거랑 밖에 엄청 추운 데다가 가서 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더 빨라지겠지. 맞아? 네. 빨라질 거 아니야. 이해돼? 빨라질 거 아니야. 엄청 추운데 어떻게 해요? 아니, 엄청 추운 곳에 가면 고온에서 저온의 열 에너지를 빨리 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더 많이 하겠지. 빠르게. 지금 여기에서 강의실에 있는 것보다. 그치? 그게 이 카르노 기간이라고. 이해돼? 자, 이 카르노 기간도 결국은 똑같은 거야. 얘랑 똑같아. 그치?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래서 그 카르노 기간이라는 거는 가장 이상적으로 만드는 열기관이야. 되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됐어? 네. 자, 그럼 카르노 기간은 어떤 형태로? 일단 얘 잘 알아야 되고 1 고온분의 저온이야. 카르노 기간. 오케이? 자, 그러면 카르노 기간은 어떤 형태로 돌아가느냐? 이게 중요해. 자, 카르노 기간은 어떤 형태로 일어나냐? 내가 저번에 등원 과정하고 등원 팽창, 단열 팽창 기억나? 그래서 우리가 1하는 거 그거 저번 시간에 했잖아. 얘가 그래. 카르노 기간은 어떤 형태로 일어나냐? 자, 처음에 등원 과정이 일어나. 그 다음에 무슨 과정이 일어나냐면 단열 과정이 일어나.
그 다음에 다시 등온 과정이 일어나. 그 다음에 다시 단열 과정이 일어나. 자, 등온 과정, 단열 과정, 등온 과정, 단열 과정을 반복해.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 자, 등온 과정이라고 일단 처음에 어떻게 되냐? 자, 등온 온도가 같을 때, 팽창이라는 건 뭐야? 일을 한다는 거지. 자, 등온 팽창 과정이 일어나. 그러면 이 형태의 과정이 일어나겠지. 맞아? 부피가 증가하면서 압력이 감소하는. 기억나냐? 기억나? 예. 자, 이 등온 과정, 등온 팽창 과정이 일어나. 그 다음에 무슨 과정이 일어나냐? 단열 과정이 일어나. 열이 차단돼. 외부에서 열이 공급되거나 나가지 않는 거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다고. 그 상태로 뭐해? 단열 팽창이 일어나. 이런 식으로 일어나겠지. 맞아? 그리고 나서 등온 과정. 어떻게? 등온 수축. 등온 수축이 일어나니까 수축이니까 어때?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일어나겠지. 그 다음에 단열 수축 과정이 일어나. 그러면 이 형태로 일어나겠지.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이게 칼로리가 뭐냐면, 봐봐. 자, 피스톤이 있어. 처음에 피스톤이 있으니까는 등온 과정에서 등온 팽창을 해. 이걸 1로 할게. 이걸로 설명했다. 자, 연역학 1법칙하고 연역학 1법칙하고 보일샤르의 법칙 과정으로 얘기를 해볼게. 저 상태. 오케이? 자, 등온 과정, 등온 팽창이지. 맞아? 등온 팽창이니까는 온도는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하지. 그러면 압력은 감소하는 형태. 맞아? 그러면 1은 맞아? 자, 온도는 내부의 열 에너지는 제로지. 맞아? 그러니까 외부 힘들어? 야, 뭐 힘들어해. 이거 안 어려워. 빨리 끊을게. 많이 끊을게.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단열 팽창. 단열 팽창이지. 단열 팽창이니까는 외부에 있는 열 에너지는 제로지. 맞아? 차단되잖아. 그 상태에서 팽창이니까는 얘는 올라가고 온도는 그럼 팽창이니까는 얘가 1을 하는 거지. 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겠지. 기억나지 이거? 니네들이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온도가 감소하니까 얘는 미친 듯이 증가하지. 압력은. 맞아? 그 다음에 다시 등온 과정. 그럼 등온 수축 과정이 일어나. 이거 미친 듯이 감소해야 돼. 뭐가? 저거 피. 맞아. 미안해. 잘못했네. 자, 미친 듯이 감소하지. 자, 등온 수축이니까 온도는 일정한데 부피가 감소하니까 압력이 증가하는 형태.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고 얘는 제로인 상태지. 맞아? 그리고 단열 수축이니까는 일단은 외부로부터 열이 차단되니까 수축이니까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가 되네. 맞아? 그러니까 1은 부피는 감소, 얘는 증가, 얘가 미친 듯이 증가. 이해돼? 잘 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카르노의 열기가 잘 봐. 왜 카르노의 열기가 뭔데요? 그래서 이게 뭔데요? 처음에 등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1을 하는 거지. 그래서 피스톤을 미루는 거야, 미는 거. 맞아? 외부로 또 피스톤을 밀겠지. 밀어, 맞아? 네. 밀고 어때? 단열 팽창 그러니까 불을 붙여주는 거지. 처음에는 불을 붙여주면서 그 불 붙여주는 걸로 1을 하는 거지. 맞아? 그리고 나서 외부의 열을 차단하지. 그러면은 그 상태로 외부의 열을 차단하니까 또 1을 하겠지. 또 맞아? 그럼 피스는 여기서 이렇게 1을 하게 된단 말이야. 등온 팽창이랑 단열 팽창이니까 1을 하겠지. 그래서 밀어내겠지. 이렇게 바깥으로. 맞아? 그리고 밀어냈으니까 어떻게 다시 와야 될 거 아니야. 맞지? 피스톤이 다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왔다 갔다 반복해야지만 움직이는 거 아니야.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 등온 수축을 시킨다고. 등온 수축을 시키면은 부피가 수축하지. 그럼 외부에서 일을 할 거 아니야. 맞지? 외부에서 일을 하니까 다시 돌아오고. 단열 수축하니까 당연히 또 다시 돌아오고.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카르노기야.
그럼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이 지점이었어. 맞아? 처음 지점이 여기였다고. 네. A 지점이었다고. 자, A 지점이었다가 다시 B 지점으로 가지. 네. B 지점 갔다가 C 지점 가고 C 지점 갔다가 D 지점 갔다가 다시 A 지점으로 가지. 그럼 이거 뭐야? 가역 과정. 다시 원상태로 돌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 가역 과정을 통해서. 근데 가역 과정이 그냥 가역 과정이 되는 건 아니지. 외부에서 1을 줘야지. 그치? 그래서 이 가역 과정으로 열기관을 하는 거야, 이게. 오케이? 이해돼? 그럼 선생님 이거 뭐 어쩌라고요? 뭐 어쩌라고요? 자, 이런 경우가 나와. 뭐냐면 자, 카르노 기간은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 카르노 기간은 1 마이너스 카르노 기간의 열효율 1 마이너스 고온분의 저온이라고 했어. 맞아? 맞아.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